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의 만년 필러팅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세일러 투주 어저스트 만년필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언박싱 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했는데 박스가 이렇게 납작하게 와서 직접 이거를 선물할 때나 보관할 때 만들어서 쓰라고 DIY로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펼쳐서 조립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선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 열어보면 이렇게 구매한 팬카페 제품이랑 또 들어있던 이 박스도 또 조립을 해서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립 같은 거 못하는 왕똥손이라서 조금 버벅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아마 선물을 하거나 할 때 쓰면 되겠죠? 저는 저한테 선물한 거기 때문에 박스는 일단 한번 제가 시도는 해보지만 잘 안 되니까 대충 두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스스로에게 걸었던 제약을 어기고 팬카페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그리프가 회전하는 세일러의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라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제 봉인을 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설명서랑 이게 또 이 펜에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일러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 한번 같이 펜들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립부 조절이 된다라고 해서 자신이 쓰는 파지법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쓰고 있으면서 확실히 편하다라고 느껴지긴 했는데, 가격이 5만 원대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카트리지랑 컨버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5만 원대라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한번 포장을 뜯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이실까요? F닙으로 구매했습니다. 세일러는 제가 쓰는 글씨 타입에는 EF닙을 샀다간 큰일이 나기도 하고, 얘가 아마 F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좀 저렴한 펜으로 나온 제품들은 F닙이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완전 심플한 이제 클립 부분도 고무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레이 컬러를 샀는데 그냥 되게 심플한 느낌이라서 사실 세일러 제품이라고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두께감도 너무 얇지 않고 저한테는 적당한 느낌이긴 한데, 일반적인 펜 중에서도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플한 스틸립이고요. 세일러 마크가 있고 이렇게 안에 컨버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로 충전하는 타입이고, 요 링을 풀어서 이제 본인이 잡는 파지법에 맞게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풀어야 되나 봐요. 여기서는 바로 안 되고 완전히 풀어야 되네요. 저도 설명서만 대충 보고 해가지고 링을 이렇게 완전히 풀고 나면 이렇게 돌려서 잡는 그립 부분을 좀 더 만질 수 있는 건데, 초점이 나가가지고 이 그리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그리프를 조절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잠궈서 고정을 하고 잡아서 쓰는 건데, 이 앞부분의 그립부도 약간 고무 소재? 완전 그런 플라스틱 소재는 아니고 고무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장단점도 제가 이따 잉크를 넣으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굉장히 심플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일러 같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고, 자, 일단 잉크를 넣기 전에 요 그립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링을 저렇게 풀면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서 10도씩 조절하면서 그립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이제 엄지랑 검지로 잡고 만년필 촉의 위치를 바르게 뒀을 때 내 손 파지하는 법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만년필에 맞춰서 내가 파지법을 바꾸거나 이래야 됐지만, 이 제품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내 필기법에 맞춰서 만년필을 좀 커스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이 10도씩 돌아가서 꽤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펜촉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서 부드럽게 쓴다라고 하는 전제에 가장 편한 그런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요거는 만년필을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아직 필압 조절이나 내 파지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거의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라 그냥 기본으로 뒀고요. 잉크 컨버터는 이렇게 슬라이드 돌려서 충전하는 식이고, 그냥 기본 무난한 세일러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세일러 전용 컨버터로 충전하시면 되실 것 같고, 꽉 끼운 다음에 이제 잉크 충전을 해봐야 되는데, 카트리지 충전해도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바디 색깔 좀 맞춰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촉을 푹 담그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선택한 색깔은 그립다의 계절이 지나는 하늘 윤동주라고 하는 잉크인데요. 적당히 채도가 낮은 푸른색이라 이 그레이 컬러 배럴에 잘 맞춰질 것 같아서, 그레이를 넣으면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 색깔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는 샘플로 5mm 병인가 컬러 보려고 만년필 완전 초반에 한번 구매했던 잉크였는데, 요걸로 충전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고무 부분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잉크를 담궈서 충전을 돌려보지만, 네, 잉크가 충전이 이게 펜이 어느 정도 그 빨아들일 정도는 담겨져야 되는데, 저 튀어나온 고무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거는 펜 자체를 넣어서 충전은 어려울 것 같고, 요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컨버터만 이제 잉크통에 담궈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세일러 컨버터가 뭐 악명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보통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잉크 그 대가 내려와서 잉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잉크가 채워지는 건데, 이렇게 한 번 돌렸을 때 보시면 잉크가 다른 컨버터에 비해서 되게 안 빨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완전히 꽉 채워서 잉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유저분들이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것 같고, 사실 뭐 그렇게 조금 잉크가 들어갔어도 어느 정도 며칠 쓰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뭐 한 가지 펜으로만 계속 쓰신다면 아무래도 잉크 충전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카트리지를 비워서 세척한 다음에 그 카트리지에다가 주사기로 잉크를 충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를 컨버터에 충전하면 닦아내고, 이 윗부분이 지저분하면 펜의 안쪽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윗부분에 공백은 남기고 끼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펜촉을 넣어서 이제 컨버터를 돌려서 충전을 하면 이미 피드 부분에도 잉크가
촉촉하게 있기 때문에 뭐 모세관 현상 같은 게 없어도 바로 글을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컨버터로만 채웠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서 잉크를 살짝 과충전해 준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 좀 더 속편합니다. 뭐 기다리면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돌려서 합니다. 그냥 차라리 잉크를 다시 채우는 게 낫지라는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과충전 시켜서 닦아내고 이제 펜을 써보도록 할 텐데, 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컨버터로 충전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펜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클립이랑 그립 부분이 완전 고무는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고무 소재 같은, 실리콘 같은 소재라서 이거를 잉크병에다가 푹 넣고 충전하면 좀 착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슬릿이 하초울까지 갈라져 있지 않아서 펜촉을 푹 담그지 않아도 잉크 주입이 가능하다인데, 제가 일반적인 펜촉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화면상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펜촉을 푹 담그지 않아도 잉크 주입이 가능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잉크병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막 보면서 잉크 충전을 펜촉이 얼마나 담겨졌는지 확인하면서 사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면 뭐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펜촉이 어느 정도 담겨지는지 알 수 없어서, 사실 특징 중에 하나라지만 아주 쓸모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다른 쓸모가 있는 걸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펜촉을 당겨가지고 충전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리콘 고무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바로 닦아내도 살짝 자국이 남는 것 같아서 계속 쓰다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컨버터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 개봉해서 써보고 있는데, F쪽이지만 세일러는 뭐 확실히 독보적인 그 세필이고, 일본 브랜드 3사 중에서도 원래 이제 일본 브랜드가 유럽 제품보다는 훨씬 세필이잖아요. 그런데 세일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바늘 같은 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러 시무요도 사실 스틸립이라 가지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가 좀 더 바늘같이 날카롭고 사각거려서 이제 저처럼 글씨를 크게 쓰는 사람보다는 작게 쓰는 다이어리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저 세일러 시무요를 길들이기 전엔 걔도 되게 날카로운 필기감이었거든요. 날카로운 필기감이었는데 몇 번 계속 필사하고 쓰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져서 저의 최애 펜 중 하나로 이제 승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러 투주 어저스트 이 제품 F닙이랑 아마 세일러 프로피트 시무요랑 같은 스틸립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지금 새 거라 길들이는 시간 동안은 좀 필기감이 날카로울 것 같고, 요런 사각거리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필, 바늘 같은 세필 제품은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건 종이를 굉장히 많이 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신폭신한 종이보다는 약간 매끈한 종이에 썼을 때 좀 더 낫고, 뭐 B7이나 뭐 이런 미도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토모에 리버 같은 거에 좀 더 잘 맞을 것 같고, 폭신한 애들을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게 된 건 이게 쓰다 보면 껴요. 그 종이에 보풀 같은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껴서
그게 약간 나중에 걸리게 돼가지고 뭐 세척을 하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필을 쓰시는 분들은 종이를 좀 탄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일본 펜이라 일본 종이들은 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토모에 리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도리도 그렇고 B7도 약간 코팅된 느낌이라 유럽 만년필로 쓰면 좀 굵게 나오는데 정말 저 고양이 꼬리 때문에 그 굵게 나오는데 그래도 세필로 쓰면 또 그런 걸 잡아줘서 약간 종이는 진짜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만년필도 개인 취향이 있는데 종이는 또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천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걸 섣불리 내가 추천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건 좀 더 제가 써봐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존의 세일러가 약간 예전에도 비교해 드렸는데 일본 3사의 만년필은 각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좀 플래티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랑 파일로트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랑 세일러랑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이제 세일러가 워낙 배럴 그 색깔놀이를 잘 하기도 하고 되게 작은 아기자기함을 가지고 있고 컬러감이 있어서 약간 좀 공주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세일러 만년필은 뭐 성별을 따지기는 좀 그래도 여성분들이 되게 컬러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작은 다이어리를 쓰니까 이제 저처럼 글씨를 막 크게 쓰는 분들은 없으니까 아기자기한 글씨에 좀 더 잘 어울려서 세일러를 대부분 많이 이쁘다고 생각하셨는데 요 세일러 투즈 어저스트 만년필은 기존의 세일러랑은 이제 완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기능적인 요소에 많이 되었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아직 뭐 파지법을 정확하게 자기만의 파지법을 못 가지신 분들이나 좀 어린이 연습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용으로 치고는 5만 원대라 애매합니다. 사실 워낙 중국 만년필은 저렴한 제품인데도 예쁘고 필감이 좋은 제품들도 있고 해서 요즘은 떠오르고 있긴 한데 세일러도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기존에서 다른 카테고리 하나를 확장시켰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세일러랑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의 세일러 제품들이 공주님 포지션이었으면 지금 이 제품은 이제 검술도 배우고 약학도 연구하는 그 2회차 인생영의 제가 요즘 그런 애니 몰아보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뭔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고 컬러감 같은 거는 아마 얘가 계속 시리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일러의 그런 채도 같은 것까지 만지는 그런 컬러감은 어느 정도 이어온 것 같은데 노선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용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가성비가 좋냐 그러면 좀 애매하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입문자용으로 브랜드 따지지 않고 쓰겠다 이러면 사실 다이소에서 사보시는 것도 이렇게 뽑기운이 있는데 저는 만족을 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 브랜드를 뭐 금쪽은 이제 훨씬 더 부드럽긴 한데 얼마나 세필인지 경험하고 싶은데 뭐 카쿠노나 이런 애들은 또 너무 그냥 일반 중성펜 같은 느낌이 좀 너무 귀엽다? 카쿠노도 귀엽긴 하죠. 그리고 뭐 세일러에서는 아직 그러고 보니까 파이로텍 카쿠노나 플래티넘의 플래피 같은 포지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기능적인 요소로 가성비로 낸 것 같은데 가격이 가성비냐 하면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좀 재밌는 느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좀 길들여져서 마음에 들면 제가 나중에 다른 필사할 때도 이게 처음보다 필감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사를 보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만년필로 저만의 후기를 남기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